네, 안녕하세요. 섭쌤입니다. 오늘은 물리 두 번째 단원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네.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뉴턴 하면 여러분들은 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힘. 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되게 좀 간단해요. 힘. 우리가 당연히 좀 알고 있거든요. 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럼 힘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힘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럼 따라서 우리가 이 말로써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힘이라고 하는 게 0이 아니면, 즉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모양 또는 운동 상태. 근데 이 운동 상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운동 방향과 빠르기. 그럼 총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바뀌더라. 반면에 힘이 0이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세 가지 모두 하나도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힘의 단위로 봤더니 뉴턴 혹은 킬로그램 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뒤에도 나오긴 하겠지만 F는 ma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즉 한글로 쓰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단위도 곱해줘야 돼요. 그럼 따라서 기호로 쓰면 F는 ma, 단위로 쓰면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따라서 1뉴턴이라고 하는 건 1kg 미터 퍼 세컨드 제곱하고 같은 단위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힘을 구할 땐 뭐 당연히 여기서 질량과 가속도 이렇게 단위도 바꿀 줄 알아야겠지만, 힘을 구할 땐 반드시 킬로그램과 미터 퍼 세컨드 제곱으로 해야 된다. 즉 문제에서 만약에라도 그람으로 주어졌다 라고 하면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옆에 오른쪽에 힘의 표시, 힘은 뭐 작용선, 힘의 크기, 힘의 방향, 작용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작용선은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세 가지로 나뉘는 건 우리 나중에 3학년 때 물리 2 때 작용점이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지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배우거든요. 물리 2 1단원. 요즘 보니까 좀 대부분의 학교에서 물리 2는 좀 하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그때 배우겠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힘의 합성이 나오고요. R자 힘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단 R자 힘이라고 하는 말과 힘의 합력이라고 하는 말은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는 결론적으로 물체의 힘이 하나만 작용하진 않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밑에 있는 그림으로 볼게요. 선생님이 5N으로 잡아당기는데 옆에서 10N으로 잡아당겨준대. 그럼 이 물체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몇이야? 이 I자 힘. 즉 그냥 오른쪽으로 10N 작용한다는 거야. 근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값이냐면 벡터 값이에요. 그 말인 즉슨 뭐와 뭐가 존재한다? 크기와 방향이 존재한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왼쪽으로 5N 당기고 얘가 오른쪽으로 10N 당기면 I자 힘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5N만 작용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더해주고 반대 방향이면 빼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뒤에 도르래 문제를 풀 때도 좀 알아야 되는데, 뭘 좀 알아야 되냐? 항상 보통 우리는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말이긴 한데 보통 어디서 빼냐면 항상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뺄 거예요. 양쪽의 방향이 반대면. 왜? 그래야 양수가 나오거든. 그래야 계산이 되거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자임과 운동의 관계 이렇게 나오는데 I자임과 운동의 관계에서는 뒤에 우리 가속도 법칙에서 나오겠지만 F는 ma, 물체의 질량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힘과 가속도는 비례합니다. 즉 힘이 크면요 가속도가 커요. 가속도가 크면 뭐가? 속도의 증가량이죠. 그래서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뉴턴의 제1법칙 무슨 법칙이 나오냐면 관성의 법칙이 나와요. 뉴턴 운동 제1법칙. 그럼 성으로 끝났으니까 성질이겠지.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근데 관성은 뭐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관성에 의한 현상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필기만 좀 하면 관성의 법칙이 제1법칙이니까 관성의 법칙은 뭐냐?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면 물체는 운동 상태가 안 바뀐다 그랬지. 그래서 물체는 뭐 한다?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즉 얘는 모양, 그 다음에 운동 상태에 변화가 없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관성의 법칙은 이거고 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고 근데 몸이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앞으로 쏠리거든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 관성력이라고 부르고 관성력은 물체에 외력이 작용할 때 운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뭐 관성력이라 그러고 얘도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ma라고 하는 공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한번 보면요. 현상에서 얘만 먼저 한번 봐볼게요. 정지 상태의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있으려고 한다. 무슨 관성? 정지 관성.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건 얘한테서 외력은 뭐냐면 얘가 왼쪽으로 힘을 받은 거야. 얘가 외력이 되겠죠. 사람한테 작용한 힘이 아니라 외력. 왜? 오른쪽으로 점점 더 빨라진다. 갑자기 출발한다. 빨라진다. 즉 가속도의 방향이 왼쪽이라고 하는 얘기니까 힘을 왼쪽으로 받은 거고 힘을 왼쪽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사람한테는 어느 방향으로 가만히 정지하려고 있으려고 왼쪽으로 뭘 받는다? 관성력을 받는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상의 예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왼 오른쪽에 추만 보면요. 추만 좀 확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 갑자기 당길 때야 천천히 당길 때가 이게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네 갑자기 C를 당기면 추는 아래쪽 실의 B가 끊어져요. 왜? 내가 이쪽으로 갑자기 당기면 뭐가 크게 작용하냐면 관성력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관성력이 어디에 작용하느냐? 이 추의 관성력이 작용해서 얘는 관성에 의해 지금 빨리 잡아당겼다는 거야. 관성에 의해 정지하고 있고자 하기 때문에
정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 실 A에는요 힘이 가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가 끊어진다? B가 끊어진다. 근데 여기 오른쪽 봤더니 천천히 당기면 A에는 당기는 힘과 추의 무게가, B에는 당기는 힘만 작용하므로 뭐가 끊어진다? A가 끊어진다. 왜? 천천히 당기면 관성력이 작게 작용하고, 관성력이 작게 작용하니까 힘이, 내가 가한 힘이 어디로? 실 A에 작용하게 된다. A에 더 많은 힘이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A가 끊어진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운동관성 멈추려 그러면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돌풀에 넘어지면 앞으로 넘어지고, 이러한 예시들이 있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 관성의 법칙 해서 좀 위에 아까 필기했죠 위에.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요 A, B 같은 높이로 올라온다는 거, 그 다음에 수평면일 때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거. 패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개념과 문제풀이 두 가지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두 번째 뉴턴 운동 제2법칙. 무슨 법칙? 가속도 법칙. 여기서는 뭐 가속도는 이렇게 된다라고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냥 F는 MA로 해도 돼. 굳이 A는 N분의 F, 죄송합니다. A는 N분의 F 안 해도 돼. 그럼 제각각 다 나타낸 건데, F는 MA일 때, 하나가 일정할 때의 두 가지의 관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F가 일정한 경우, 그러면 일정한 거 지우세요. 1로. 그럼 1은 M 곱하기 A니까 이때 F가 일정할 때 질량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지. 왜? 얘가 늘어나면 얘가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다음 이번엔 두 번째, 질량이 일정할 때, 그러면 일정한 거는 1로 바꾸라 그랬죠? 그럼 F는 A가 되지. 그 말인즉슨 얘는 F 힘과 가속도는 비례한다 라고 하는 관계가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결국에 비례 반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같은 힘을 주면, 첫 번째, 같은 힘을 주면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더 크니까, 질량이 작은 물체가 가속도가 더 크니까 더 빨리는 좀 말이 이상하다. 가속도가 더 질량이 더 작은 물체가 속도의 변화가 더 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똑같은 물체에다가, 질량이 같으면 내가 힘을 세게 줄수록 가속도, 속도 변화가 더 크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그 도르래로 막 이상한 막 어려운 공식들 나오죠. 이거는 실제 문제들 보면서 선생님이 같이 한번 해석해 줄 테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R자 힘과 물체의 운동만 좀 같이 보면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 때문에 물체의 속력이나 운동 방향, 즉 운동 상태가 변하는데, 봐봐봐. 여기서 너희들이 이런 개념이 좀 헷갈려 할 수 있어서, 여기서 낙하산을 보면요, 여기엔 뭐가 작용할까? 여기선 중력이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하니까, 얘는 중력이 작용하니까 등 가속도 운동을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틀려요. 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얘네들은 무슨 운동을 하냐? 문제에서 얘가 여기 봤더니 연지가 아래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대. 그럼 얘는 힘이 작용한 거야, 안 한 거야? 힘이 작용을 안 한 거야. 힘이 0인 거야. 그럼 왜 0이지? 왜 힘이 0일까? 아래 방향으로 요 사람을 예로 들면 사람 한 명을 여기서 예로 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래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냐면 중력이 작용하는데 맞아. 중력이 작용하는 건 맞아. 근데 얘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대. 왜? 알짜 힘이 몇이니까. 알짜 힘이 0이니까. 그럼 얘는 위의 방향으로 어떤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력과 같은 힘의 크기가 작용하더라. 이게 뭘까? 공기저항이겠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등속 직선 운동 요거 처음에 많이 헷갈려 해요.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은 제3법칙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뉴턴 운동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넘어가면 좋은 게 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쌍으로 존재하는 이 힘을 보고 우리는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하고, 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서로 합칠 수 없다. 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합치면 0 되잖아. 합치면 0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돌멩이를 잡아당기는데 반대편에서 어떤 남자가 그 돌멩이 잡아당겨. 같은 힘으로. 그럼 돌멩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지. 합력이 0이지. 근데 얘네들은 서로 합칠 수가 없다. 내가 벽을 밀면요, 벽은 나를 밀어요. 내가 벽을 밀면 벽은 나를 밀어. 근데 그럼 내가 벽을 미는 힘과 벽이 나를 미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합치면 0이네요. 그럼 내가 안 튕겨나가야지. 내가 벽을 밀면 내가 튕겨나가잖아. 벽이 나를 미는 거야. 나도 벽을 미는 거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호를 나타내더라 라는 것까지 벽이 나를 밀면 내가 벽을 밀면 벽이 나를 민다. 뭐 이런 거. 그럼 이런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는 힘들은 반드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면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내가 너를, 즉 이 말은 내가 너를 이라고 하는 힘과 너가 나를 이라고 하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내가 벽을 미는 힘, 벽이 나를 미는 힘.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밑에 작용 반작용과 두 힘의 평형, 요것만 좀 같이 한번 보고 가면요, 여기에서 이게 좀 중요해가지고 뭐야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작용 반작용은요, 두 힘의 공통점이 두 힘의 평형하고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같은 작용선상에 있다. 이런 게 서술형에 잘 나와. 그래서 보면요, 요렇게 얘가 A고 얘가 B면 얘는 B가 A를 당기는 힘, 그다음 요 힘은 A가 B를 당기는 힘. 이런 무슨 관계다? 그러면 작용 반작용 관계다. 근데 두 힘의 평형은 내가, 여기서 내가라 하지 말자. A가 여기서 잡아당기는 거고
여기 B가 있고 여기서 이쪽으로 C가 당기는 거다. 그럼 여기서는 힘의 평형은 뭐냐면 A가 B를 당기는 힘, C가 B를 당기는 힘, 이런 식으로 되면 힘의 평형이더라. 그게 밑에 이제 그림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나와요. 그래 여기서 지구가 F1은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 그 다음에 F2는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 책이 책상면을 누르는 힘, 책상면이 책을 떠받치는 힘. 여기에서 이거 하나만 좀 말이 바꿔서 나올 수가 있는 거를 써보면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은요, 책의 무게 혹은 책에 작용하는 중력, 이렇게 말이 바꿔서 나옵니다. 왜?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주어 목적어가 바뀌면 작용 반작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지구가 책이 지구를, F1 하고 F2는요 작용 반작용이에요. 바로 해석이 되죠. 근데 문제에서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이 아니라 책의 무게, 책의 중력 이렇게 나오면 이게 주어 목적어가 사라졌잖아. 그래서 못 찾습니다. 그래서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요. 얘도 책이 책상면을 누르는 힘, 책상면이 책을 떠받치는 힘. 무슨 관계다? 작용 반작용 관계다. 근데 요거도 말이 또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뭔가를 책상면이 책이든 땅바닥이 나르리든 떠받치는 힘을 보고 우린 뭐라 부르냐면 수직항력이라고 배웁니다. 이런 말의 뜻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평형관계를 찾아요. 평형관계를 찾는데 여기서 평형관계는 뭐냐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평형관계 찾기가 어려워서 평형관계를 찾는 거는 F1과 F4다. 그러면 다시 해보면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하고 뭐랑 힘과 그 다음에 책상면이 책을 떠받치는 힘, 이렇게는 무슨 관계다? 얘네들은 힘의 평형관계다.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위에 보면 A가 B를, C가 B를, 다른 애끼리 B 하나 두고 하면은 평형이야. 그럼 여기서도 지구가 책을, 그 다음 책상면이 책을, 결국에 책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힘의 평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뉴턴 운동법칙 3개의 법칙에 대한 개념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도르래, 너무 어려워요. 그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면서 여러분들과 뉴턴 운동법칙이 뭐 개념은 요 정도인데 문제는 얼마나 어려운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